네, 자, 그럼 감격. 이번에는 약간 저희의 만렙. 핑크님 자유인 맞네. 자유인 만렙. 여기 고래 나랑 쪼렙이야 쪼렙. 아, 근데 저도 진짜 수현님께 되게 공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내가 그때 일을 잘 하는 거 그리고 척지지 않는 거가 사실 자유인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회사나 이런 데서 딱 나오기 가장 무서운 게 인간은 사회 동물이니까 사회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회사를 다니고 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무리에서 나와서 혼자 있을래니 어떻게 하지? 라는 그 고민인데 사실 나온다고 해서 혼자가 아니거든요. 친구들도 그렇고 한 번쯤 일해봤던 사람들 새로 어느 뭐 스터디 같은 데 갔는데 이거 하세요? 저 이거 관심 있는데 라는 정말 자그마한 것들이 프로젝트나 일이 돼서 오는 거를 보면서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안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죠. 사실 오늘이랑 내일이랑 일 들어오는 게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안정적인 거 하나를 찍어놓고 그다음에 불안정한 거 여러 개를 해놓으면 사실 진짜 플러스가 많이 되니까 저는 진짜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저는 엔잡러의 가장 큰 그거는 좋아하는 일을 거기에 꼭 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가장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 일을 하면서 뭐 어떤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계속 주기적인 일을 하면서 아니면 돈은 되는데 재미없는 일을 하면서 무엇인가 하나를 더 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자는 시간, 노는 시간을 아껴가며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진짜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느 순간 진짜 되게 커다란 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어도 짐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좋아하고 내가 언젠가 이걸로 정말 이것만으로 먹고 살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열정이 있는 일이라면 사실 저는 그게 정말 엔잡러 하기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인데 이것만 하고 먹고 살기엔 엄마 아빠의 등짝 스매싱이 조금 무섭고 엄마 아빠한테 조금 좀 맞을 것 같고 막 그럴 때 그럴 때 이제 사실 엔잡러 하기 너무 좋은 것 같고 랭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사실 부모님들이 이제 원하시는 거는 얘가 안정적으로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이잖아요. 왜냐면 행복의 잣대가 어느 정도 금전적인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증명하시면 되느냐. 설날, 추석날 선물만 제대로 챙겨가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실용적인 팁이다. 엄청 팁이다. 엄청 꿀팁이다 이거. 명절에 선물을 꼭 야, 너가 이 챙겨줘야 정도 되겠다. 살 만큼은 되는구나. 야, 내가 몰라봤다. 얘야, 막 이런 느낌.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오, 그러네. 네.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뭐 그때 할아버지, 반드시 할머니, 좋은 선물을 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반드시 좋을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기프팅을 할 때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실 만한 브랜드 꼭 비쌀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 브랜드 비싸지 않아? 물음표 찍힐 만한 브랜드에 너무 고가형이 아니더라도 적당한 가격 이게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하다못해 이제 주얼리 브랜드 티 땡땡 네, 거기도 30만 원대부터 3천만 원 그 이상까지 가격대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게 다양했어요 거기가. 음. 우리는 그냥 비싼 브랜드로만 알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저렴하던지 아니면은 좀 작더라도 그 브랜드 딱 갖다 드리면 이제 우리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잘 살고 있다. 내가 이해는 못하겠지만 너가 그래도 잘 가고 있구나. 이런 느낌. 그래서 막 뭐 이런 걸 해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고맙고 기특하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얘가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거기에 대한 만족감. 그래서 꼭 이제 설날, 크리스마스, 추석 이럴 때 선물을 조금 잘 챙겨드리면 나 꼭 챙겨드려야겠다. 네. 나 그냥 현금으로 드렸는데. 현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현금은 액수가 딱 보이잖아. 오, 네. 완전 팁이야 이거. 현금은 이게 액수가 보이고 그다음에 현금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굉장히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 이러면 줄 수가 없어. 네. 사실 얘가 요즘 힘든가? 나는 그게 생각이 든다니까요. 되게 디테일한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꼭 현금으로 하면 안 되겠다. 현금 좋아하시죠? 근데 현금을 드리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예를 들어 설날에는 현금을 드리더라도 이제 추석이나 이럴 때는 이제 선물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선물이 가야 이제 이쪽에서 얘가 이거를 해줄 만큼은 그래도 잘 안정적으로 살고 있구나. 그런 그리고 이제 고맙고 기특하고 그런 의미 있습니다. 재밌다. 네. 그럼 여기서 핑크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그냥 포트폴리오처럼 시간을 약간 이렇게 뭐 분산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네. 시간 대비 음. 수익률이 네.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아 너무 슬픈데. 괜찮아요. 전체를 10으로 놓고 아, 보면 네. 1대 9대 90. 확 네. 아직은 그렇구나. 1대 9대 아직은 90은 아니 근데 사실 제가 요즘 회사에 쓰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그렇지, 것도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이 되게 재밌어서 시간을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하던 일들이 그래도 사람들을 많이 만나거나 이제 가게에 들어가거나 이제 그런 일이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의 영향을 안 받지는 않았거든요. 음, 그래도 재미있게 하고 있기는 해서. 네. 근데 거꾸로 이래서 분산 투자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아마 지금 저도 이제 코로나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으신 분들이 오프라인 중심으로 뭔가 하던 분들이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의 택트로 하신 분들이신 음. 거지. 근데 그것만 거의 몰빵을 그동안 시간 배분했다고 치면 이렇게 코로나 누가 예상했어요. 예상 못했거든. 근데 딱 나왔을 때 정말 확 없어져.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아마 자연스럽게 다음에 제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보면 이제서야 오프라인을 매장 가지신 분들이 온라인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제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심히 준비한 분도 계시고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쪽으로 이제 갈 것 같고요. 그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만일 수양님이 그것만 팔았어 봐요. 오프라인에서 해당 물건만 팔았으면 이건 진짜 수익이 그 90이 없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느낌? 그래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내돈내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는 2013년부터 아마 자유인으로 내돈내번 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다가 한번 확 꺾이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2016년, 2017년 이때가 확 꺾였고 17년 올라가고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제가 무리했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는 무리하는 게 아니에요. B2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정말이야. 산 증인.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왜 자꾸 요즘에 내가 주식 용어예요. 이게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면 일종의 약간 거는 거죠. 그러니까 싼 빚을 끌어다가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거의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마찬가지인데 저도 뭐 어찌 말하면 사업에 그랬던 건 느낌인데 그때 그거를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2020년으로 다 회복했어요. 축하드립니다. 빚다 갚았어. 진짜 힘들었어. 아직 뭐 아예 그건 아니지만 근데 크고 급한 건 다 갚아서 2021년도가 이제서야 새롭게 진짜 2013년부터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돌아온 느낌이 있어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얘기해 볼게요. 취미의 끝판왕이 뭔가 그걸로 경제적인 어떤 환급을 받는 거 보상이 있는 거라 말씀하셨는데 좀 저는 약간 넓은 의미에서의 저는 프로젝트란 말을 상당히 좋아해요. 네. 사이드 프로젝트.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자기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말하면 지금 저희도 이 방송하고 있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죠. 네. 그렇죠? 다 각자 본업 있으시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아주 피곤하고 지금 푹 잘 수 있는 시간을 쪼개서 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이드 프로젝트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정의를 하고 뭐 투자 그다음에 어떤 뭐 취미생활 어떤 모임 이런 것들을 그냥 묶어볼게요. 코로나로 사이드 프로젝트가 열풍인 것 같아. 이제야 사람들이 시간도 많이 남았고 각자 주변은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20대 친구들이 창업하는 걸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취미생활 하듯이 창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로마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 그러면은 뭐 아로마로 무슨 핸드메이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스나 이런 데다가 넣어 가지고 한번 팔아보고 그게 잘 팔리면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업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재미있고 가볍게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취업이나 부업이나 창업 이런 게 경계선이 되게 흐려지는 느낌? 그래서 그런 젊은 친구들 보면서 내가 너무 또 라떼같이 이전에 되게 오늘 라떼 많이 하시네. 사업을 되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막 또 진지하게 한다고 반드시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20대 그 친구들이 너무 장난처럼 한다는 게 아니고 되게 처음에 이게 부담이 없어야지 압박감 없이 일을 해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되게 많이 배워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확실히. 주변에 그런 식으로 이제 트렌드가 취미, 부업, 사업 이거 경계가 옅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핑크님은? 핑크님도 그런 사례 있으세요? 저도 약간 그런 그치. 사례긴 한데 뭐 사업을 하진 않지만 그리고 제 주변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많기는 하죠. 이제 같이 일도 일대로 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 있고 좋아하는 게 다른 사람들도 좋아할 것 같아. 그럼 팔아볼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오래 있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거는 뭐가 많냐면 내가 그때 먹었던 거 진짜 맛있었는데 한국에 왜 없지? 들여올까? 나 그럼 빨리 먹을 사업해. 수 있나? 빨리 사업해. 같이 들여와야겠다. 어. 그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어. 네. 공차 같은 거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공차 같은 그런 거 말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뭐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가 있어. 그러면 나 이 음료수 먹고 싶은데 한국에서 안 구해져. 그러면 그 회사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죠. 오. 야, 나 지금 한국에 있는데 너네 혹시 이 음료수 한국에 팔아볼 생각 없어? 내가 여기 투자할게. 아니면은 내가 여기 따로 라이센스 줘, 하겠다. 뭐. 나 라이센스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내가 이걸 먹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장난감을 진짜 좋아했어요. 장난감이랑 스티커 이런 걸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진짜 여행을 간다 그러면 디즈니 뭐 유니버셜 이런 데 가서 다 비워서 가서 캐리어 2개에 장난감을 진짜 다 들여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것도 장난감도 디즈니랜드 가면은 장난감이나 선물 그 기프트 파는 데가 한 100개 정도 있어요. 그 100개를 1번부터 끝까지 다 찍어요. 한 가게마다 혹시라도 조금씩 다른 게 있을까봐 둘이서 그걸 좋아하니까 가는 거예요. 디즈니랜드에 장난감 사러 가는구나. 뭘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거기 뭐 장난감 사러 가는 가는 거 거예요. 아니고. 네. 그래서 장난감을 사러 가서 그렇게 해서 드려요. 그래서 왔어요. 드려왔는데 더 이상 공간이 없어졌어요. 집에. 그래 그럼 작업실처럼 가게처럼 그냥 놀까? 사람들 뭐 사고 싶으면 사고. 근데 이건 못 팔아. 막 이러면서 정말 가게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놀 공간 없어. 근데 몰랐네. 그러면 우리 뭐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공방처럼 테이블도 하나 놓을까? 그렇게 해서 원데이 클래스 선생님 하는 가게 것도 몇 년도에 시작했죠? 2017년도? 또 가게 경력도 꽤 되네. 이쯤에 했던 것 같아요. 좀 됐어요. 3, 4년?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주변에 언니가 이제 스티커도 진짜 좋아하니까 스티커를 만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요즘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맞아. 굿즈로 맞아. 가는 경우가 맞아.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랑 하도 많이 사니까 친해지고 저희 가게에 놓으실래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작가님들이 놓게 되시고 그렇게 해서 스티커 가게도 됐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바람직한 발전 과정. 네, 그렇게 또 입소문을 좀 타고 소품도 넣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되게 외국에서 오가닉하게 발전했어. 외국에서 좀 아이템도 들여서 소품도 좀 해볼까 해서 소품도 들여오고 막 그렇게 발전을 한 거죠.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그러고 요즘 코로나인데 온라인도 한번 해봐. 그럼 이제 저는 옆에서 언니 온라인에 내가 영어로 해서 우리 외국에도 팔아 이렇게 그렇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되게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제가 나 사업할래라고 하면 주변에서 사업은 정말 너가 3년을 아무것도 못 벌어도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투자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게 사업이야 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희 부모님 같이 저희 부모님 이것도 라떼군요. 라떼처럼 이제 사업하고 싶다고 하면서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스타트업에서 근무를 좀 했었잖아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요즘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는데 스타트업은 구글 폼 하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사업이다. 요즘 말에 채이는 게 사장이라고 부모님한테 네. 전해주세요. 그냥 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돈 플러스 구글 폼 어떻게 쓰는지 뭐 엑셀 뭐 이런 거 조금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이랑 그런 쪽에서 갈등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좀 그 다른 20대 분들 20대는 아니지만 20대 분들이랑 되게 동의하는 게 너무 진지하게 처음부터 하면 물론 이제
계획이 중요하고 막 그렇다고 하지만 너무 진지하게 하면 시작이 안 돼. 버텨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사실 누구나 버틸 수 없는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너무 진지하고 너무 이거밖에 없고 내 인생 이게 아니면 끝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너무 버티기 힘든 짐 아닐까. 적어도 이제 집안에서 밀어줄 수 있고 뭐 누가 밀어줄 수 있고 어디서 뭐 지원을 받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죠. 그래서 정말 사활을 거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냥 취미처럼 옆에서 사이드로 정말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이게 커가는 거를 좀 길게 바라보는 것도 나름 재미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게 되는 걸까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수장님?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생각의 속도하고 실행의 속도하고 거의 일치하더라고요. 좀 심하게 말하면 아니 쟤는 저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저거 어떻게 시작했지? 쟤 좀 이상한 애 아니야?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은 이 정도 생각 들 만큼 빠르게 실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핑크님은? 저도 사실 거기에 좀 동감을 하기도 하고 왜냐면 저는 사실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쟤는 행동력밖에 없어라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좋아하면 나 이거 좀 마음에 들어. 나 그럼 이거 배울래. 나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나 그럼 가게 내놔봐야지. 이거 샀어? 아 역시 그럼 더 만들어야지. 약간 그게 진짜 빠르게 저는 좀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동력도 이제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저는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고, 그러니까 나를 그 자체로 좋아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자존감이라던가 자기 이해가 어느 정도 있어야 부업이나 본업을 할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업이든 사실 뭐 본업 변경이든 아니면 사업을 하던 무엇인가 새로운 거를 하면 주변 사람들은 다 어쩔 수 없이 걱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 그걸로 해서 먹고 살겠니? 너 그냥 이것만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해라는 얘기가 사실은 아직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나를 잘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물론 저 사람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지만 나한테 상처를 주고 있고 하지만 나를 상처 주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건 아니야.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정말 이걸 열심히 하고 있고 나는 내 선택이 옳았고 하는 그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챙겨주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역시 내가 그 말을 들었어야 됐나? 나는 이거에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가볍게 시작했던 무겁게 시작했던 왜냐면 우리한테 소중한 사람들의 말은 진짜 무게가 크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그거에 최대한 흔들리지 않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좀 오랜 시간 동안 새로운 거를 하던 뭐 어려운 거를 하던 버텨낼 수 있지 않을까. 싸울 수도 있고. 저 원래 별명 쌈닭이잖아요. 쌈닭.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 두 가지 저거 공감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게 생각의 속도는 현실의 속도보다 원래 훨씬 빨라요. 현실 속도는 되게 천천히 더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싱크를 맞추는 게 참 어려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게 생각의 속도와 실행 속도가 거의 일치한다. 그만큼 어떤 뭐 해야겠다 그러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는 게 하버드 1%의 비밀이라는 책을 얼마 전에 추천받아가지고 읽어본 적이 있어요. 거기 딱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얘기냐면 차단의 힘을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뭐냐면 나 스스로만을 가지고 규정할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나의 주변까지 확대된 관계에서 나를 또 다시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호작용을 엄청 받는데 그 과정에서 긍정적인 신호도 받는 반면에 부정적인 신호도 받는다는 거야. 말, 표정, 제스처 이런 느낌. 선생님, 부모, 친구 다 할 거 없이. 그런데 끝까지 성공한 언더독들을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주변에서 당연히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올 거 아니에요. 쟤는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저러고 앉았니? 라던가 아야 이거 지금 쟤 끝났어. 일단 한참 잘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실패했어. 뭐 볼 게 없어.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 긍정적인 신호 칭찬하면 우쭐해지고 기분 좋아져. 부정적인 신호하면 의기소침해지고. 근데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개샹 마이웨이. 막 뭐 부정적이고 오케이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게 강한 마음의 어떤 것도 있는데 환경 자체를 피해버려요. 그런 부정적인 게 있으면은 그냥 거의 안 간다거나 아니면 나 이제 어느 기간 동안 일을 집중해야 되니까 나 이제 부르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한다거나. 근데 차단과 집중인 거거든요. 내가 하나 뭔가 이거 나 관심 있어 좋아해. 그러면 주변에 뭐라고 안 해. 그냥 또 그 집중하는 거야 쭉. 그러다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차단과 집중해 막 이럴 때 되게 있어 보였는데 개샹 마이웨이 개샹 마이웨이. 이러니까 빵하다. 사실 이 언어는 제가 쓴 건 아니야. 제가 쓴 건 아니고 온라인에서 많이 쓰죠. 그거 많이 써요? 난 몰랐어. 네. 제가 이거 들어온 게 어. 어느 영화 감독님이었거든. 그 약간 어. 시나리오 쓰는 여자 감독님이었는데 그분이 많이 쓰는 표현이었어요. 약간 저 인생은 개샹 마이웨이예요. 그럼요. 이런 얘기를 고급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그때 아무튼 진짜 맞는 얘기예요. 우아하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그 책 네.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그런 게 있고 또 여기서 또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프로젝트라는 말에 어원을 찾은 적 있고 제가 많이 쓰니까 프로젝트란 말은 던진다는 의미예요. 네. 투사한다. 그래서 뭐 이런 프로젝터라는 거니까. 의미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근데 프로젝트의 정확한 의미가 뭘까? 일단은 보이지 않는 저 멀리에 해당 목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던져 일단. 나 저기 할 거야. 아니, 저거 나 만들고 싶어라고 던진다는 의미는 내 머릿속에. 그러니까 저는 세상에 많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먼저 완성이 되어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그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일단 던졌잖아요. 네 머릿속에 있어 뇌피셜 아직까지는. 아니면 뭔가 이상향 던졌어. 그리고 나서 뭐냐면 그냥 그렇게 던지고 끝나잖아요. 그건 프로젝트가 아니야. 그건 그냥 몽상이고 그냥 꿈꾸는 거죠. 끝나. 그게 아니라 프로젝트는 던졌잖아요. 그럼 가야지. 그러니까 전 프로젝트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나 뭐 하고 싶어 던진 다음에 그 길까지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현실화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던졌어요. 걸어가. 근데 걸어가 이제 보이잖아. 잘 맞았나 안 맞았나. 안 맞았네? 아마 괜찮아. 그럼 다시 또 던지면 돼. 다시 걸어가. 이런 어떤 연속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프로젝트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일이라는 표현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해 주신 거에 더해서 일단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내가 뭐를 이루고 싶은지에 대한 100% 이상향을 한번 그려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안 되지. 당연히 안 돼. 아니 될 리가 없지만 적어도 그런 목표점이 있으면 뭐가 좋냐면 완전 이상한 데로 가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적어도 비슷하게 가. 그러면 수정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없으면 정말 제자리만 뱅뱅뱅 돌거나 안 가거나 이러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에 우리한테 가장 어떤 진정한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써버려요.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다. 이 생각이 좀 드네요. 이거 너무 깊은 얘기. 아무튼 저는 사실 그 프로젝트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프로젝트는 사실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도 스타트업의 목표는 프로젝트가 파일럿이 되어서 파일럿을 스케일링, 그러니까 크게 만드는 것. 이 사실 사업의 완성이라고 보잖아요. 프로젝트는 사실 너무나 시작 단계일 뿐인 거죠. 파일러팅도 안 갔어. 그러니까 진짜 프로젝트는 그냥 정말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만큼 그냥 던져본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